하루 24시간 중에 언제 어느 때 소변이 대변이 나올지 나도 몰라요. 팬티 나이는 한다 해도 찝찝해가지고 막 그냥 어디 화장실 보이면 또 들어가가지고 뭐 그랬거든요.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나중에는 뭐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말 못할 고민으로 화장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에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요실금이나 변실금은 결국은 이제 정상적인 배뇨, 정상적인 배변 이런 과정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상황에서 참지 못하거나 요실금 같은 경우는 달리기를 한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하면은 소변이 조금 질끈거리는 이런 것들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변실금은 그거하고는 또 조금 달라서 화장실까지 급하게 뛰어가야 된다든가 가는 도중에 이제 변을 흘리든지 또 혹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변이 흘러내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급박변이나 수동적 변실금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65세 이상 인구에서 약 15%가 이 변실금 증상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품고 살아가는 듯한 불안감. 대장항문 질환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데요. 부끄러움에 숨기려 할수록 병은 더욱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용기 있게 세상에 꺼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장항문 질환 극복에 나선 그 치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연구하는 의사로 대장항문 질환 수술의 지평을 여는 의학 박사, 외과 전문의 황성환 원장. 평범한 일상이 주는 작은 행복. 하지만 그 평온함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김수지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척추뼈와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전혀 되질 않았어요. 그냥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 어느 때 소변이 대변이 나올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기저귀를 착용했고 생활은 해야 되니까 뭐 대형 마트나 생활용품이나 사러 가면은 그 장소에서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장실을 뛰어가다가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제 지인한테 오다고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2시간을 갇혀 있었던 적도 있어요. 한때 모델로 활동하며 빛났던 날들. 사고 이후엔 평범한 일상조차 힘겨워졌는데요. 하지만 치료를 통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출 제 마음대로 하고요. 마트도 제 마음대로 가고요. 저 혼자서 씩씩하게. 그리고 운전도 장시간 4시간도 해봤고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많은 지인들을 다시 얼굴을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건강해져 있는 제 모습들을 보시고 전부 다 덕담을 해주시고 완전 생활이 바뀌었어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겐 당연한 일상이지만 김수지 씨에겐 간절한 소원이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쓰던 기저귀예요. 이거 없이는 제가 생활이 안 됐었습니다. 장애 진단까지 받은 절망적인 상황.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에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매달리고 싶었어요. 근데 먼저 손을 잡아주시길래 진짜 희망이 보인 게 그게 진짜 딱 한마디로 말하는 거 희망을 봤다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결과가 그 희망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 예. 이 나이에 이거는 아니지 않냐 막 비난하고 막 제 스스로 무너지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20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전화라도 해주고 싶어요.
김수지 씨는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요. 그때 황성환 원장이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용기를 줬습니다. 2022년경에 척추 손상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사고로 손상을 받고 배변장애, 배뇨장애, 그 변실금, 요실금이 같이 온 경우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장애 진단까지 받아서 여러 장애 평생을 이제 소변줄을 꽂고 지내야 된다 보니는 실의에 빠졌고 이분이 저한테 온 거는 변실금을 치료하러 왔는데 제가 보니까 변실금하고 요실금하고 같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지금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하면 두 개 다 같이 고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환자한테는 뭐 다 이야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우선 한번 치료를 해보자 해서 그렇게 치료를 시작한 경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직장이 탈출해 있고 주변 인대가 손상된 상태였는데요. 복강경으로 문제가 있는 병변에 접근합니다. 탈출한 장기를 원위치시켜 고정하고 망가진 질천골 인대와 치골 요도 인대는 신생 인대로 재건했습니다. 수술 자체가 굉장히 고난도 수술이고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라 해도 여기가 좁은 시야에서 손상이 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끄집어내 원상 복귀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수술인데 이 부분이 또 척추 손상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체중이 갑자기 30kg 이상이 이렇게 불어서 비만이 심한 분들은 수술을 들어가면 이게 플레인이 경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계가 보이지 않는 경계를 찾아서 수술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고 다행스럽게 시간이 좀 끌더라도 원래 목표로 하던 어떤 손상 부위를 다 찾아서 재건을 하고 새로 인대를 만들어주고 늘어난 벽을 다시 막아주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성공적인 수술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수술 결과는 배변 조영술에서 알 수 있는데요. 조영제로 만든 인공 대변을 사용해 배변 과정을 분석하는 건데 기능적 문제가 개선됐습니다. 변실금이나 요실금은 결국은 이제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실 요실금은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많고 또 웬만하면 조금 견딜 수도 있긴 한데 변실금은 정말 이제 삶의 질을 황폐화시켜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뿐더러 자기만의 고민 때문에 외출이 불가능하고 스스로 위축되거나 자가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스스로 이제 우울증이 오고 이대로 살아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삶을 황폐화하는 증상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지속적인 정기 검진을 통해 증상을 조절하면서 약물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술을 한 지가 약 한 2달 정도 넘었거든요. 2달 한 10일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선은요. 네. 원장님 아시다시피 네. 대소변 자체가 제 마음대로 어쩔 수도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대변은 아예 예. 완전히 정상이 변실금은 좋아졌고. 예. 예. 원장님께서 6개월 정도의 경과를 보좌하셨음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맞아요. 지금 2달이 저한테는 다 나가고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새로 태어난 기분이고요. 예. 저 수영장 갈 거고요. 예. 변실금을 처음에 제가 예. 6개월 이렇게 보자 하는 이유는 예.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건데 예. 지금 환자분은 사실은 수술을 하기 전에 이게 영상 검사, MR, 예. 배변 조영술을 여러 검사해서 명확하게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 눈에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의사가 항상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6개월 한 거고 지금 아마 변실금이 지금 좋아졌다면 이거는 평생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약 2년간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기분입니다. 하지만 수술의 끝은 치료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 전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원장님으로 인한
새 삶을 찾은 걸 제가 만약에 잊어버리고 산다면 저는 또다시 병마에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사후 관리 6개월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또 노화가 되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길 것 같고 그러면 원장님하고는 거의 평생 인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이규열 씨. 어린 시절부터 직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가 이제 직장 있게 내려와가지고 직장 이렇게 선천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서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랫배 밑에 묵직하게 이게 이제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았는데 안 나오니까 지가 손가락으로 팠어요. 이제 파다 보니까 이제 항문이 관략근이 다 망가져서 막 피도 나고 또 지는 손가락도 파도 안 시원하니까 막 자꾸 들랑달랑 하면서 파고 이래가지고 진짜 항문이 벌겋게 막 계란 알만하게 티 나와가지고 막 제가 보기에도 무서웠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전 변이 많으면 참지를 못해요.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어디 가기도 사실 장거리 같은 데 가는 것도 제가 좀 두려워서 좀 망설여졌고요. 어디 이제 낯선 곳에 가면은 결이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 하면은 겁도 나고 옷에 실수를 할까봐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못 나가고 전에 한번 친정에 한번 가면서 휴게실을 못 들려가지고 겨울이가 차 안에서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참지를 못하고. 항문 직장 탈출증에 의해서 항문하고 직장의 각도가 이렇게 서버린, 원래는 항문하고 직장의 각도가 예각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자극이나 어떤 영향으로서 항문하고 직장 각도에 이렇게 수직으로 서버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변이 이제 어떤 형태의 변이든 간에 직장의 변이 남아있으면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항문과 직장의 각도는 처음 사진과 같은데요. 그런데 각도가 변해서 직장에서 항문으로 변이 바로 흐르는 겁니다. 이제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항문 직장 기능 검사, 예를 들면 항문 내압 검사, 배변 조영술, 이제 진경전도 검사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직장 탈출증이 있고 직장 각도가 서 있는 걸 발견하고 그다음에 보다도 더 이제 정밀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을 이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항문하고 직장을 잡아주는 항문 직장 치골 직장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근육이 늘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규열 씨는 학창 시절부터 직장의 문제로 진료를 받아왔는데요. 벌써 10년 넘게 치료를 이어오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맨 처음에 왔을 때 보면 이게 항문하고 직장이 서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직장은 서 있고 변이 설사를 하거나 묽거나 하면 그냥 여지없이 막 내리는데 네. 요거를 잡아 당기는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항문하고 직장을 앞쪽으로 잡아 당기는 수술을 해서 요게 이렇게 지금 간 거야. 아주 정상은 아닌데 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요게 수술하기 전이고 여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요 잡아당기는 각도가 좀 생겼잖아요. 그래 하면서 신기하게 이게 항문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 압력이 낮았는데 네. 수술할 때도 이게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네. 너무 지금 드라마틱하게 좋았어. 뭐 규율이도 기분 좋겠지만 의사도 선생님도 기분 좋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치골 직장 슬링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항문과 직장의 각도를 만들어주는 수술인데요. 이제 변이 흐르는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수술이 지금은 변도 잘 보고요. 지가 변 보는 게 너무 편해졌다고 겨울이가 그랬다니까 저도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는 맛도 나고 전에는 겨울이가 그렇게 막 손가락으로 파고 화장실 들락거리고 전 화장실 갔다 온데 들어가서 보면 막 변기에 피도 많이 묻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막
너무 속상했거든요, 진짜. 제가 저러다 죽는 건 아닌가 그랬는데 요번에 수술을 해서 잘 됐고 원장 선생님이 또 전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커서 관략근이 다 망가지면 이제 저 옆에 변주머니를 아마 차야 할 거라고 해가지고 겁도 많이 나고 했는데 이번에 수술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이 환자는 항문 직장 각도가 지금 이게 거의 정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항문 직장에 대한 자극, 그다음에 변을 오래 참는다든지 또 설사를 한다든지 변비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면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보입니다. 네. 오랫동안 불편한 증상이 있었다는 변휘자 씨. 하지만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어서 혼자 해결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저 길을 가다 보면은 변이 팬티에 묻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막 뭐 심하진 않지만은 늘 그냥 느낌이 변이 그냥 그 직장 뭐 그쪽에 고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1차적으로 보고 나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한 5분 10분 있으면 또 가고 싶어 가지고 가면 또 조금 또 이제 그 묽은 변이 그렇고 깨끗이 비웠는갑다 했는데도 또 변이 그 묽고 처음에는 미끈한 액체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묻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늘 막 찝찝하고 사실 팬티 라이너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항상 찝찝한 느낌이 들어 혼자 소가리를 했지만 이게 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그제야 치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누구한테 말도 못 하잖아요. 말도 못 하고 혼자만 그냥 처리하고 혼자만 그랬는데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나중에는 뭐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고 다닐 때도 홀가분하고 팬티 라이너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참 감사하고. 활발하지. 아무튼 운동하다가도 어떤 데 운동하러 가다가도 그러면은 빨리 화장실 찾아가지고 또 가야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예. 아마 이 변실금이 있었던 게 아마 10여 년 이상 되는 걸로 이 수동적 변실금이라 그러고 변 누출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변 보고 난 다음에 변이 이제 팬티에 다시 묻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치질 수술 받았던 병력이 있긴 하지만 직장이 완전히 빠지는 거 말고 불완전 직장 탈출증 혹은 직장 항문 중첩증이라는 그런 병증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잔변이 남고 변이 예를 들어서 묽거나 설사를 하게 되면 변이 흘러내리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변이 속옷에 묻는 수동적 변실금과 변이 나오는 걸 알지만 참지 못하는 절박성 변실금이 함께 있었죠. 어쩌면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중등도 이상의 내직장 탈출증이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항문 관략근 압력 검사, 우리 저희들이 항문 직장 내압 검사를 하는데 관략근 압력이 정상이고 그다음에 신경 전달하는 음부신경에서 항문의 관략근까지 이렇게 가는 말단 음부신경 전도 검사라는 이게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약을 좀 쓰든지 음식 조절, 배변 습관 조절 이런 어떤 보존 치료로 치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선 보존 치료를 권유를 했죠. 근데 이제 증상이 좋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병이 중등도 이상이어도 항상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약물로 증상이 호전됐네요. 전에는 막 변이 갑자기 보고 싶으면은 막 항문을 막 쪼이면서 참고 막 그래 막 기다리질 못하고 그렇게 바로 가야 되고 이랬거든요. 참다 보면은 옆 앞에 누가 있어가 막 참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사실은 팬티에 막 그렇게 실수를 한 적도 한 2번 정도 있어요. 그래갖고는 그런 것들이 참. 그게 급박변이고 이제 급한 거는 원인은 대개는 이제
그 변의 생성에 묽든지 네. 장이 예민하든지 네, 장이, 묽어가지고. 장이 좀 예민하면은 지금 쓰고 있는 약 중에 고로 약도 지금 포함이 돼 있어서 예. 공교롭게 지금 잘 맞았어. 예.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네. 너무 그냥 좀 기분이 좋아요. 예. 예. 그리고 어디 나가도 뭐 크게 걱정이 없고. 예. 일상에선 케겔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소변을 참듯 골반 근육을 수축하는 운동으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환자들한테 핵심적인 요소는 변의 성상입니다. 변의 물기, 굳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변이 묽든지 설사를 하든지 하면 이게 잠시 남아있다가 돌아다니면서 슬금슬금 나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교정하는 방법으로 음식 습관, 그 다음에 이제 배변 습관이요. 음식 습관, 배변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 변을 설사를 안 하게 하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외출을 할 때는 직장에 장을 비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전에 직장에 장을 비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교정을 하려면 예를 들면 일지를 적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먹었던 음식들, 어떤 음식들을 먹었을 때 변의 상상이 어떻다. 그 다음에 변은 하루에 몇 번을 봤는데 내가 언제 변을 본다. 그런 변을 봤을 때 어떤 노력을 해서 변을 직장을 완전히 비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을 하다 보면 거기를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10년 넘게 괴롭히던 증상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젠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챙기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변 쪽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좀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질병이고 하다 보니까 좀 누가 얘기도 말을 못하고 혼자서 처리하고 뭐 그래 여럿이 있다가도 이렇게 앉아서 이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막 그냥 항문 쪽에서 좀 뜨뜻한 느낌이 든다 해야 되겠나? 좀 미끈한 그런 뭐 하여튼 그런 게 딱 느낌이 오거든요. 흐르는 느낌이 오면 얼른 쫓아가야 되니까 화장실부터. 항상 가면 화장실이 어딘가 저는 이제 그렇게 살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좋네요. 근데 사실 여자가 또 그런 쪽으로는 참 말하기가 힘들어요.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대로 그대로 다 이렇게 치료가 돼가지고 다시는 이제 이런 쪽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수술 안 하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지. 화장실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질문이지만 어쩌면 스스로에겐 꼭 던져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에 망설이지 말고 치료를 시작한다면 더 편안하고 개운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변실금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병인가 하고 또 어떤데 누가 치료를 또 어느 곳으로 가야지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이때까지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의사들의 변실금의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고령화 사회에 늘어난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준비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변실금 환자를 치료를 해보면 생각보다 그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에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시작한다면 좋은 성과, 결과, 정상의 개선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 본인의 정상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에 널리 알리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치료를 받으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같이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병원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